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INFJ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사람이죠. 확실히 단순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아마도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그런 편이 아닐까 하는데요. 문제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본인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INFJ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바로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다시 말해서 INFJ 자신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거나 혹은 알고 있다고 해도 타인에게 자신을 설명하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INFJ는 NF그룹에 속하는 유형이에요. NF그룹 자체가 좀 그런 편이죠. 아폴론 기질을 갖고 있다고 했죠. 이 아폴론 기질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좀 단순하게 접근해 볼게요. 한 글자씩 따져보는 거예요. 일단 N이 그렇죠. S보다 복잡합니다. S는 나무를, N은 숲을 보는 거잖아요. S는 하나를 정확하게 보거나 익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이고, N은 각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전체 모양을 구성하는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복잡성 면에서는 N이 더 크다고 봐야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극단적인 N 성향과 극단적인 S 성향을 비교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F는 어때요? T보다 복잡하죠. 아니, 복잡하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좀 어렵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T만큼 명쾌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 더하기 1은 그냥 2죠. 근데 슬픔 더하기 슬픔은 뭡니까? 슬픔이 2배가 된 건가요? 어떤 사람이 보기엔 절반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거예요. F는 T만큼 명쾌하지 않죠. 그래서 더 어렵다고 봅니다. 감정을 느끼는 로봇을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N도 복잡하고 F도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N과 F가 결합된 NF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대체로 그렇다는 거고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NF그룹 네 유형을 나란히 놓고 볼게요. E와 I 중에서 뭐가 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I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드러내지 않잖아요. E는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표현을 합니다. 어떨 때는 좀 시끄러울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죠. 하지만 I는 조용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남들은 잘 모르죠.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럼 두 유형이 남죠. INFP와 INFJ입니다. 이 두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이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유형일까요? 좀 헷갈리죠?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두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이 복잡한 고민을 혹은 난해한 고민을 더 많이, 더 자주 할까요? 답은 INFJ입니다. 왜냐하면 J이기 때문이에요. 결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물론 INFP도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굳이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언제나 열린 결말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생각해도 되고요. 하지만 INFJ는 결정을 하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 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INFJ는 언제나 전체를 보면서 큰 그림을 보면서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특히 관련된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서로에 대한 감정,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어떨 땐 가장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 검토하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INFJ로서는 다 그냥 대충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거의 혼자서 외롭고 고독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 FJ라는 거에 주목하세요. 이 FJ가 어떤 성향이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선악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성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INFJ의 결정에는 언제나 치열한 윤리적 고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INFJ는 예수와 히틀러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유형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와 히틀러의 MBTI 유형이 INFJ라는 걸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INFJ 스스로 자신을 복잡하다고 생각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바로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FJ 네 유형을 비교해 볼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호불호가 확실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관계가 선명하게 갈리는 편이에요. 예전에 ISFJ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이 구분이 매우 뚜렷하다는 겁니다. ENFJ도 비슷하지만 좀 유연한 편이에요.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는 건 있지만 상대의 태도가 바뀌면 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FJ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자신이 베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너 아웃 이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FJ들은 인간관계의 선이 뚜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서 ESFJ가 가장 외향적인 사람이고요. INFJ가 가장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ENFJ와 ISFJ는 그 사이에 있죠. 외향에서 내향으로 가면서 자기가 챙기는 사람, 쉽게 말해서 네 사람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FJ가 가장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챙기고요. FJ도 챙기지만 FJ만큼은 아니에요. 그리고 FJ는 자기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구분하고 챙겨주는 사람이고요. FJ는 자기가 직접 챙기는 사람이 매우 적어요. 그만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그냥 ESFJ는 인싸고 INFJ는 아싸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다른 관점으로 볼게요. FJ가 호불호가 분명하다는 게 그냥 단순한 개인 취향을 말하는 건 아니죠.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외향형은 선과 악이 겉으로 드러나 있죠. 실제 인간관계에서 선과 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향형으로 가면서 현실에 드러난 선악보다는 인간 내면의 선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J 중에서 가장 내향적인 INFJ는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을 응시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장막 커튼 뒤에 가려진 무언가가 있음을 본다는 거죠. 이게 자꾸 보이니까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INFJ가 외로운 이유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해볼게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군인은 러시아가 선이고 우크라이나가 악이어야 하는데 인프제는 러시아 군인인데 러시아에서 악을 보는 거예요. 게다가 공격 대상인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연민이나 느끼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프제가 외롭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랑 웃고 떠들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랑 그럴 수도 없잖아요. 혼자란 얘기예요. 이런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소대장한테 말하면 들어줄까요? 선임화사한테 얘기하면 해결될까요? 인프제가 자신의 진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인프제 자신은 알잖아요. 가면 뒤에 자신의 모습을. 이게요, 예수와 히틀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프제 자신이 바라본 자신의 내면 세계가 어떨 때는 예수, 어떨 때는 히틀러란 뜻이에요. 말하자면 천사와 악마가 내면에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프제는 공식적으로 자기와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람들에게서 선과 악을 볼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인프제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러시아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하고 전쟁 끝나면 돌아가 포상받으면 그만인데 왜 우크라이나 엄마와 꼬마아이가 쓰러진 게 눈에 밟히는 겁니까? 원래 악한 사람이었으면 그러든 말든 신나게 총질이나 해댔겠죠. 근데요, 인프제는 어쩌면 머릿속에서 이미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막말로 다 죽여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거지 같은 세상 하면서 러시아군이고 푸틴이고 가면 뒤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상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모습을 인프제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INFJ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무난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일도 잘하지만 조직에 속해서 하는 일도 무리 없이 잘합니다. 인간관계도 괜찮아요. 특별히 적을 만드는 일도 없고 다양한 사람들과 큰 충돌 없이 잘 지내는 편이죠. 다만 그런 차분한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내면 세계에 아주 강렬한 선악의 대비가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런 면을 거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몰라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조차 그냥 가끔씩 혼자 놔두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는 정도죠. INFJ가 다가가기 힘든 이유는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악을 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INFJ는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심지어 동료들에 의해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서도 선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라고 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INFJ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아까 잠깐 등장했죠? 아주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ESFJ, FJ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